이번 시간에는 한국 화가 김환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김환기 화백은 1913년 일제강점기 때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대지주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1936년 대학생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요. 리온 대학에서 미술학 학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 미술대학 교수를 역임했고요. 1956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3년간 미술 활동을 합니다. 1964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작품 활동 후 향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김환기 화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은 김환기의 생애와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은 김환기가 1972년에 그린 붉은색 전면 점화로 2018년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서 13개월 만에 최고가를 깨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가장 비싼 그림이 됐습니다. 무려 85억이라는 가격인데 2019년에 이 기록이 깨지게 됩니다. 김환기가 다시 그 기록을 깼는데요. 우주라는 이 그림은 1971년에 그려진 그림으로 홍콩 경매에서 약 13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처음 시작가는 약 57억에서 시작해 5분 만에 100억 원대를 뛰어넘었다는데요. 마지막까지 한국인, 서구인 2명의 치열한 경쟁 끝에 신원 불명의 서구인의 품에 돌아갔습니다. 외국인의 컬렉션으로 넘어가 국내 전시회에서는 이 그림을 볼 수 없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한국 미술품이 100억 원을 넘겼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한국 미술이 세계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김환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화가입니다. 9번째로 비싼 그림인 이중섭 소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미술품 최고가 경신 중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김환기의 그림이 차지했습니다. 김환기가 이렇게 인정받는 화가가 되기까지는 그의 천재성도 한몫했지만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 김환기의 천재성을 더욱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김향안입니다. 김향안의 본명은 변동림으로 서영아가 구본응의 계모인 변동숙의 이복 동생입니다. 즉 구본응에게는 손 아래 이모인 셈인데요. 그녀는 지금의 이화여대인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당시에는 신세대 문학 여성이었습니다. 즉 모던 레이디라고 불리운 사람인데요. 어릴 적부터 예술적 감성이 뛰어났던 그녀는 또 다른 한국 천재 예술가 시인 이상의 아내였기도 합니다. 이 시를 본 적이 있나요? 바로 이상이 지은 시인데요. 이상은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개척자, 천재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이상은 화가 구본응과 절친한 관계였는데요. 구본응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3살쯤 유모에 엎여 있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척추가 휘어 평생 불구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본응이 이상보다 4살이나 많았지만 구본응은 불편한 몸 때문에 유급하여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며 친하였습니다. 이 그림도 구본응이 친구인 이상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화가 구본응은 친모가 산후후유증으로 3살 때 돌아가시고 새 어머니인 변동숙이 키웠습니다. 변동숙의 아버지는 26살 연하와 결혼하였고 딸 변동림을 낳았는데 구본응은 절친 이상에게 그를 소개시켜줍니다. 구본응에게는 손 아래 이모인 셈이죠. 둘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싹트였고 결혼을 하게 됐지만 이상은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일본에서 폐결핵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유언인 멜론이 먹고 싶소 라는 말도 그녀가 전한 말이죠. 이상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7년 뒤 변동림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서양화가 김환기입니다. 변동림은 1944년 본처와 아이 셋을 둔 유부남 김환기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둘 다 재혼이었기 때문에 양가의 극심한 반대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변동림은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본명을 버리고 김환기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이름인 향안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의 결혼으로 결혼식은 매우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례는 서양화가의 거장 고희동이 맡았고요. 사회는 시인 정지용이 맡았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한 그들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되어 서로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김환기는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로 영역을 넓히기를 원했고 김향안은 그의 마음을 알아채고 본인이 먼저 파리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미술평론을 공부하며 그곳에 예술가와 인연을 쌓고 김한기 개인전 준비를 마쳐놓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성이죠? 김한기는 김향안이 닦아놓은 파리에서 3년간 미술 활동을 펼칩니다. 이후 둘은 1964년 뉴욕으로 떠나게 되고 뉴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김한기는 예술혼을 불태우는데 이 시기에 그의 걸작인 전면 점화 시리즈가 탄생됩니다. 앞서 최고가에 거래됐던 우주도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죠. 하지만 김한기는 고질적인 목 디스크와 두통으로 괴로워하다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회복하는 도중 침대에서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졌고 1974년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명하고 똑똑했던 김향안은 이에 멈추지 않고 환기재단을 설립하여 그의 작품을 보존하고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김한기라는 브랜드를 철저하게 관리한 거죠. 1992년에는 환기미술관을 설립했는데 이는 사설 최초로 설립된 미술관입니다. 환기미술관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윤동주 문학관도 있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에요.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은 환기미술관은 김한기의 작품뿐 아니라 환기재단에서 후원하는 젊은 화가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향안은 환기재단을 통해서 김한기의 예술세계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젊은 예술가들을 격려하여 한국 미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한기의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론도는 음악에서 영감을 얻어 경쾌한 리듬을 추상적인 화면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의 원색을 사용해 기하학적인 형태로 서정적 율동감을 표현해 한국 추상화의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칸딘스키를 떠올리게 하는 이 작품은 한국 근대화에서 보기 드문 추상작품으로 김한기의 실험 정신이 돋보입니다. 추상미술은 눈에 보이는 자연물, 사람, 동물, 사물이 아닌 점, 선, 면, 형의 조형 요소로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서양미술에서 대유행하게 되고 김한기에도 추상미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김한기는 조선적인 것, 조선만의 특징을 화폭에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조선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이중섭을 부러워하기도 했죠. 김한기는 인사동에서 조선 백자를 사모아놓고 감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 김한기는 아직까지 그림을 많이 팔지 못하였고 생계를 꾸리는 일은 김향안의 일이었습니다. 김한기가 돈을 벌어오지 않고 백자를 사며 돈을 써도 김향안은 적극적으로 그를 응원하며 뒷바라지합니다. 김한기는 그가 찾던 민족의 정신이 백자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백자와 달 항아리를 끊임없이 화폭에 옮겼습니다. 달 항아리는 달처럼 둥그렇지만 위아래 몸통을 따로 빚어 붙인 탓에 반듯한 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그러진 원이 무심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고 이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한기는 파란색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서양의 블루는 우울함을 상징하지만 김한기가 사용한 파란색은 한국적인 파란색이었죠. 동양 오방색 중 파란색은 나무를 뜻하며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색입니다. 김한기는 그의 고향인 전남 신안 앞바다에 담백하고 우아한 파란색을 그렸습니다. 이를 환기블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한기는 푸른색을 사용하여 추상에서 다시 구상으로 혹은 반추상으로 화풍이 변화하면서 백자와 꽃봉우리, 구름, 새를 그리며 백자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김한기는 종군 화가로 일합니다. 종군 화가란 전쟁 상황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화가를 말합니다. 김한기는 기차 가득 사람을 쌓아놓고 떠나는 피난 열차를 그렸습니다. 그의 개성을 담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해 그려냈는데요. 동그라미 네모의 기하학적 화면으로 단순화된 반추상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1963년 김한기는 고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뉴욕에서 자신만의 미적 세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감과 스트레스, 타지 생활에 대한 어려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으로 승화시킵니다. 뉴욕 시기에 그의 대작들 전면 점화 시리즈가 만들어집니다. 김한기는 친구 시인 김광석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김광석의 저녁에라는 시가 적혀 있었는데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 시를
책을 읽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점을 하나하나씩 찍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무려 세로 236cm, 가로 172cm의 거대한 크기인데요. 커다란 캔버스를 점을 찍고 그 점을 하나하나 네모로 다시 둘러 색이 중첩되고 번져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체 화면을 메꾸었습니다. 작은 점이 연결돼 멀리서 보면 마치 밤의 풍경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캔버스에 이 점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커다란 화면에 오랜 시간을 공들여 점을 찍는 작업은 자신을 달래는 작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환기의 생애와 그림, 그리고 그를 존재하게 한 김향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부암동에 위치한 환기미술관에 들려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